안녕하세요. 조원영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애니텍시스 주요 제품 이해와 AI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주제 선정 이유는 저희 초록스포트가 이제 11년째 AI를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3일 후면 초록스포트에서 이제 8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주요 도메인인 스포츠 분야 외에도 건설, 국방, 암호화폐, 금융학, 의료, 그다음 유동인구 이런 등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도메인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에 레슨런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레슨런을 통해서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주요 성취와 학습 포인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경험을 지식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건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협력 기업 간의 비전 일치도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애니텍시스의 사업 도메인과 제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을 일치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애니텍시스의 많은 제품 중에 전자정부 사업에 속해 있는 3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무인 민원 발급 창구는 민원인이 직접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민원 서류를 비대면으로 자가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로 통합증명 발급기는 민원실 창구 내부에서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 지원 장비로서 재증명의 신속 발급과 자동 정산 통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인증기는 대량 행정 문서의 인증 업무 자동화 장비로 기관장직인 인증문, 천공 등을 동시에 처리하여 문서의 신뢰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의 도입 배경으로는 단순 무인 민원 업무는 자동화 기계화하고 행정 인력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에 집중하는 혁신에 있습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민원 대기 시간이 감소하고 근무 시간 외에 야간 및 공휴일에도 민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와 행정 인력의 운영을 효율성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의 내부 구성 요소를 보면 입력을 담당하는 터치 디스플레이와 키패드가 있고, 그리고 인증을 담당하는 장치인 지문 인식기와 카드 주민등록번호 인식 모듈이 있습니다. 또한 출력을 담당하는 보안 프린터, 결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 결제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텍시스 제품의 주요 기능과 특장점을 살펴보자면, 먼저 기본적으로 122종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 민원 발급기의 표준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 증명서 일괄 발급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RFID 카드 도어락 기능과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한 안정적인 디자인, LED 유도 램프, QR코드 지원, 다국어 지원 등 굉장히 많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의 작동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회색으로 작성한 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보고 느끼는 프로세스이고, 파란색으로 작성한 내용은 실제 기계 안에서 작동하는 기술적인 원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인 메뉴 선택 입력에서는 사용자가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120여 종의 민원 서류 중 항목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작동 원리는 제어 시스템과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정밀 터치 좌표 감지 기술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스텝인 본인 인증 보안 단계에서는 지문 인식기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수행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암호화하여 국가행정망과 대조하고
보안을 위해서 생체 정보는 기기에 저장하지 않고 전송 즉시 처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스텝인 수수료 결제에서는 사용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고 화폐 진위 감지 모듈 및 금융망 승인 카드 리더기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는 민원 서류를 배출받게 되고 기술적으로는 보안 메모리 내 인쇄용 이미지로 변환된 후 데이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동 정렬, 편철 등 후처리를 수행하고 미수령 서류의 경우 자동 회수 로직이 작동합니다. 무인 민원 발급 창구의 핵심 기술은 전자정부 지보시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행정망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체 인식 보안의 경우 사용자가 지문을 대면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징점을 추출하고 이와 이제 행안부 서버에 있는 데이터와 대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지문 이미지를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화된 데이터만 보내 보안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근접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을 감지하여 안내를 시작할 수 있고 환경 제어 장치를 통해서 실외형 기기에는 온도와 습도를 감지하는 센서와 그와 연동된 팬 히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쿨링 시스템을 작동하여 메인보드와 프린터의 열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 증명 발급기의 도입 배경으로는 번거로운 재증명 발급과 정산은 시스템이 하고 창구 인력은 민원인과의 소통과 적극 행정에 집중하는 고도화 시스템입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 대기 시간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보안성 신뢰성을 강화하고 정상 투명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통합 증명 발급기의 내부 구성 요소로는 제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용 인터페이스,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망 보안 모듈, 사용자 권한 관리가 있고 발급을 담당하는 재증명 출력 엔진, 정산 시스템을 담당하는 자동 정산 및 통계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애니텍시스의 제품 주요 기능과 장점을 설명드리면 통합 증명기 한 대로 모든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 듀얼 창구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 정상 및 통계 기능을 제공하고 애니텍시스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통해서 배선 내부 사입형으로 설계함으로써 깔끔한 케이블 정리도 주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동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스텝인 통합 발급 명령 단계에서는 전용 소프트웨어 UI를 통한 민원 서류 발급을 승인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특화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실시간 발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텝인 고정밀 인쇄 및 데이터 전송 단계에서는 장비가 수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류 내용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는 고해상도 엔진을 활용하여 텍스트 및 인감 이미지를 정밀 구현하고 안정적인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 메모리 관리 기술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 단계인 복합 인증 후 처리 단계에서는 출력된 종이에 도장과 구멍이 뚫리며 묶여져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 기술적인 그 원리로는 센서 연동 실시간 위치 감지 및 정밀 직인 날인 천공을 수행하게 되고 정밀 기계 제어 모듈을 통한 자동 스탬플링 동기화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자동 정산 및 보고서 관리에서는 업무 마감 시에 발급 통계와 수수료 정산 내역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받게 되고 발급 로그 데이터 집계 및 수수료 내역 자동화 생성 모듈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핵심 기술로는 기계적 자동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요 핵심 기술을 통해서 고속 프린터와 정밀 모터 제어를 모듈을 결합하여 종이가 이동하는 경로상의 직인 날인과 천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도록 동기화 기술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엔진을 통해서 발급 프로그램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류 종류에 맞는 수수료와 직인 위치를 자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태핑 모터와 인코더 기술은 종이가 이동하는 경로에 수많은 센서를 통해서 종이가 프린터에 빠져나오는 순간을 감지하면 이걸 이제 정밀하게 이동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는 모터의 회전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종이의 정확한 위치에 도장이 찍히도록 제어합니다. 그리고 동시 병렬 처리도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인증기의 도입 배경은 방대한 문서의 직인 천공 업무는 이제 기계가 하고 기관은 공문서의 절대적 신뢰와 보안 가치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대량 문서의 처리가 가능해지고 공정 통합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강력한 위변조 방지와 행정 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내부 구성하는 요소는 공급 제어 장치인 대용량 자동 급지 시스템, 정밀 문서 정렬 센서, 통합 공정 제어기가 있고 인증 및 출력 시스템인 기관장 날인 모듈, 위변조 반지 천공 장치, 인증문 인쇄 및 배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애니텍시스의 제품의 주요 기능과 장점을 보자면 이제 카트리지 교체형 소모품을 제공하고 3단 자동 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영수증 발급 기능도 제공하여 이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번째로 보면 보안 접속이 가능하고 이 보안 접속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중 안정 장치 로직 및 비인간 접근 차단,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한 시스템 설정 관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직인 선택 및 동시 날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증한 서류를 넣고 도장을 선택하면 기관장 명과 직인 등이 자동으로 동시에 찍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전식 모듈 기반으로 최대 3종의 실물 도장 내장 및 정밀 위치 제어 기술을 활용한 물리적 압착 날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 위조 방지 처리로 날인과 함께 서류의 문자나 숫자로 구성된 미세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강력한 기계적 압착 압력을 통해 감회 동시 천공 기술 적용 및 입체적 보안 효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 즉시 영수증이 출력되고 발급 내용이 기계에 기록됩니다. 이러한 영수증 출력과 발급 내용을 기계에 기록함으로써 결산 업무 지원에도 도움이 됩니다. 핵심 기술로는 회전형 직인 선택 모듈이 있고 여러 가지 직인하는 직인과 요 천공과 이러한 기술의 핵심 기술로 자동 인증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애니텍시스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리서치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거를 이제 AI 연계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전에 드렸던 가업 A, B, C에 대해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업 A로 저희가 드렸던 AI 음성 인식 및 응대 제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으로 대응을 한다는 게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방에서 폐쇄망과 클라우드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 제품과 연계해서 봤을 때는 무인 민원 발급기, 무인 민원 발급 창구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업 B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용 AI 챗봇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민원에 대한 좀 전체적인 AI 챗봇 기능과 멀티모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업 C의 경우에는 통합 민원 발급기 AI 문서 분류 제안이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행정 문서의 규격과 종류를 식별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직인 날인 위치를 추출하여 알려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말한 제품에서 통합 증명 발급기, 통합 민원 발급기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작성하는 AX 혁신 기업 창의 기술 개발 R&D 과제에 대해서 가업 A와 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요거에 대해서 가업 A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렸던 제안에서 조금 더 추가한 부분은 무인 민원 발급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무인 민원 발급기인 본연 기능인 그 민원 서류 출력 서비스를 이제 주 기능으로 하여 요걸 어떻게 더 안정성 있고 더 사용자 맞춤형 엔진으로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고도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리드 AI 인프라 및 보안 전략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그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민원 데이터 아니면 지문 등 이런 거는 기존의 폐쇄망에서 안정적으로 보안적으로 무결성으로 유지하되 이제 AI를 이용한 음성 인식 및 통번역 등과 같은 AI 기술은 지금 상용 수준의 고성능 AI 서비스는 외부 클라우드망에서 연동해서 사용자가 더 그 상용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AI 인프라 보안 전략입니다. 그리고 대화형 UI로 전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존의 다단계 터치 방식에서 좀 탈피하여 자연어로 대화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AI와 대화하며 편리하게 서류를 선택하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 가지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어 프리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 인식을 통해서 연령 및 장애 여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을 인식하여 그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부합하는 최적화된 UI를 자동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접근성 강화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 이제 그 전진 부사장이 그 뒤에 조금 전준의 파트장이 그 A 처음에 제안드린 내용 어떻게 저희가 이전에 보내드렸던 그 제안서 자료는 충분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더 사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자로 1월 28일자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중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의무화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아마 3천만 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애니텍시스에서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게 따로 없으시면 저희 제안드린 A 사항과 같이 이번에 그 AX 혁신 기업 창의 기술 개발을 아마 이쪽으로 같이 들어가시는 걸 희망해서 저희에게 A를 제안 주셨던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배려 프리 얘기가 나왔는데 NCT 상황은 어떠신지? 배려 프리가 저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일단은 키오스크 사용이 되게 큰 화두였어서 정보가 사실 저희는 재작년부터 공지가 왔었어요. 네. 유인민원 발급기 제조사들한테 공지가 왔고 올해 초부터는 이제 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면 해안부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재작년에 공지를 받았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 장애인 접근성 인증이라고 해서 니아에서 이제 인증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높이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쓰던 뭐 금전부라든지 출력부, 조작부가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부터 그래서 네. 몇 미리에서 몇 미리까지 사이에 들어와야 돼가지고 그거 개발을 해서 이제 작년부터는 그 기준을 작성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UI적으로는 뭐 이제 니아의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이제 버튼 사이의 간격이 몇 미리 이상, 명도, 그다음에 그 버튼 사이즈, 그다음에 음성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패드에도 당연히 점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적용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신제품. 작년부터. 네. 그래서 실제로 경쟁사는 이제 아니 올해부터는 구매가 안 되니까 계속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사실은 교체 구매를 유도를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하면은 또 이게 또 지자체마다 예산에 따라 되게 오히려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아예 교환 키트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를 안 받고 이제 뭐 앞부분만 네, 모듈식으로 해가지고 좀 저렴하게 장애인 접근성 인증 규격에 맞는 걸로 할 수 있는 걸 해서 작년부터 그거는 시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거 과제에서 말씀드린 그 배리어 프리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한번 이미 재작년부터 엔텍스는 배리어 프리 시행을 준비를 하셨고 네. 제품 개발 규격에 맞는 거는 이제 네, 되어 그 있고, 규격으로 판매가 되는 거죠. 이하 인증 등급을 받은 상태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된 새 제품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지자체가 예산이 부담 있는 경우에는 그 모델만 패널 부분만 그치 어쨌든 다 대응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과제를 쓸 때에는 그 에네텍시스는 이미 이제 배리어필이 준비는 되어 있고 인증도 받았는데 어쨌든 정부의 기조가 이런 걸 맞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리어필이 관점에서 신경을 좀 더 쓴다 정도. 그러니까 뭐그 조건은 이미 맞아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최소 조건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 접근성 인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장애인과 노령자는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렇죠. 시각 장애인이 쓸 수 있으면 눈이 노안이 있는 노인은 당연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기준이 네, 사실 그거는 진짜 최소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개발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 기준은 기준이고 너무나 최소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인터페이스나 보고 사용을 할 때 진짜 AI를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더 편리해질 수 있고 진짜 좀 눈에 띄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네라는 좀 뭔가 확연한 차이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배리 프리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좀 효율화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그냥 최소 조건의 장벽만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좀 사용하기에 편의성을 좀 더 증진시켜 준다든가 네.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시고 사실은 저희가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폐쇄망에서 항상 작동을 하고 있는 기계라서 이런 클라우드나 뭐 이런 AI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확장성은 없고 사실 거기에 갇혀서 어차피 안 돼 이거는 쓸 수 없어라고 해왔던 게 작년까지고 근데 올해부터는 현재는 사용한 그거는 안 되더라도 만약에 향후에 저는 오픈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이제 그 AI 기능을 무인인어 발표 기능을 오픈을 해주게 되면 그때 이제 좀 앞서 나갈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면 그래서 그런 제약을 좀 완전히 고려 다 배제하고 최대한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를 당장 제품화는 안 되더라도 미리 좀 앞서 경쟁사들이랑 순화가 해보고 싶은 게 가장 우선적인 목적. 그러니까 첫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NTX가 이미 베리어 프리 관련해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을 맞춰 놓은 거예요. 인증도 받은 거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공경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베리어 프리가 되고, 그러니까 진짜 편리하고 장벽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인증적인 규정적인 베리어 프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좀 편하고 뭐 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도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이제 개인의 아주 초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기 폐쇄망으로 가는 거는 맞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이게 이제 폐쇄망 안에서 AI 기술을 구현하려고 보면 되게 제한이 많고, 그리고 사실 오픈된 망에서는 뭐 엄청난 AI 서비스들이 하루가 다르게 또 막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폐쇄망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거 그대로 근간은 흔들지 않고 가되 우리가 뭐 그런 오픈망에서도 양질의 AI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어떤 근간을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정부의 기조가 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이게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게 작년 연말 그 대통령 업무 순위가 있었는데 그 아래 한글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공공기관에서 문서를 한글 HWP로 많이 만들잖아요. 이제 PDF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 이런 거는 AI가 잘 내용을 인식하는데 HWP 내용은 한글 그 회사가 막아놔서 AI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대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공기관의 HWP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AI가 뒤처지는 원인이 된다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무슨 느낌이 들었냐, 아 조만간에 공공기관에서 워드로 바뀔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거 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경쟁사는 이런 준비를 일절 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 한다면은. 그렇죠. 경쟁사가 미리 할 수도 뭐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면 뭐 조달청에도 새 제품을 등록할 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현대자동차나 모터쇼에 가가지고 실제 제품은 안 됐지만 그렇죠. 그거죠. 그럴싸하게 컨셉으로 해가지고 미래형이라고 맞아요. 그건- 보여주기도 되게 좋고, 그 실제로 뭐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폐쇄망 그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이거는 결국엔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는 그 앞단에 있는 그냥 편의 UI나 이제 우리 API 관련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터치하는 거를 뭐 음성으로 한다거나 뭐 딱. 그래서 좀 분리를 해서 가능한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용자한테 뭔가 바꿔주고 막 이거는 사실 폐쇄망이 뭐 네, 그 마지막에 이제 무슨 문서에 확인이 어떻게 해서 확인이 된 거를 뽑을 때만 이제 그 그때만 회사에서 하잖아요. 데이터를 받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개인정보 그 지문 대조할 때.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나중에 이제 또 시작하면은 얘기가 되겠지만 뭐 베리어 프리라고 해서 좀 뭐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저나 젊은 사람들도 문서가 아까 122종이라고 했는데 이제 한 140여 종까지 늘어났거든요. 근데 앞에 보이는 화면은 큰 카테고리로 몇 개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찾아 막 들어가야 돼요. 안 거기서 못 찾으면 뭐 실제로 다시 백해서 이게 어디 있냐 아니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실제로 멀쩡한 젊은 사람도 좀 어렵게 쓰는 부분까지도 좀 캐치를 해서 좀 뭐 이런 뭘 띄웠다고 좀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걸 알아서 좀 살려준다거나 아니면 선택지를 이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좀 베리어 프리라는 거에 좀 넘어서 일반 사용자들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벽을 느끼는 대상 범주를 좀 넓혀야 되겠죠. 누구나 제가 청량리에서 그 주로 기차를 타는데
거기 보면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 노인분들의 그 애로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 글씨 다 있잖아요. 근데 하다가 어떤 노인은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씨 이러고 하다가 안 되니까 아이씨 화를 내면서 나와버려요. 밥을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무인민원 발급비에 가서도 그런 현상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텐데 만약 그게 개선이 돼서 음성으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개선이 좀 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에 우리가 구사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챗봇 같은 형태가 도입이 된다면 그냥 쓱 불어서 140종의 문건이 있는데 야 내가 이런 데 쓰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떤 거냐 그런 거 찾아주면 그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주민센터를 갔어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 인간 질문을 떼도 되니까 이것밖에 없었는데 내 앞에 뭐 한참 걸린 거예요. 뭐어떻게 봤더니 이 사람이 뭐 대략 눈치상 이런 거야. 이거 입양을 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이게 뭐 출입국 관리사무소 어쩌고 하면서 뭐 이게 무슨 내용은 모르겠는데 떼야 될 서류가 한 10종류야. 10종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적어가지고 이거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또 뒤에 있는 여자도 같은 걸 얘기하더라고. 이게 그 앞에 남자는 한국말을 좀 잘하고 뒤에는 조금 한국말이 서툴러. 근데 떼야 되는 서류가 한 개가 아니고 10개야. 근데 눈치를 보니까 저번에 왔다가 실패한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왔고 이번에 다시 올 때는 무슨 인솔자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적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떼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류가 엄청 많은데 내가 요건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자 갱신이든 뭐 하여튼 그런 거겠지. 근데 무슨 서류를 떼야 되는지 어디서 빼야 뭐 어디서 어떤 거는 주민센터 아니야. 또 법원에서 뭐 어떤 건 법원 가야 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로 돌아오면 이 사람이 깨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 140여 개 서류 중에 어떤 건지 지가 알고 있으니까 선택해서 하겠지만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 등본 정도야 거기서 띄지만 나머지는 또 헌탁지면 다음에 또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용무 정도를 우리한테 알려주면 너 저기 이런 케이스면 아마 이런 서류 필요할 걸 그래서 뭐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그거랑 비슷한 예인데 저희가 그 무인민원 발급비 사중에서는 별것도 아닌 기능이긴 한데 장바구니 기능이 제일 먼저 있었어요. 예전에는 서류를 여러 개 떼야 되면은 이거 하고 주민등록 하고 뽑고 또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모아가지고 한 번에 하는 걸 했는데 개발자들끼리 이제 서로 사실 소통을 많이 해요. 해남 공동 개발 있어서 다른 업체가 그거를 그럼 우리가 하고 있던 그 특허를 사실 먼저 냈어요. 다른 데서 네. 그래서 그런 곤란한 경우가 막 생겨가지고 사실 이런 하는 것도 뭐 아까 동영상 올리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좀 공개는 약간 좀 공개가 된다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해서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비공개 얘기한 거고 근데 그냥 비공개조차도 좀 안 될 것 같고 그냥 영상만 내가 근데 그 말은 또 이런 문제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쭉 진행하다 보면 특허 출원이 필요한 포인트가 보여.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게 실제 제품화를 1년 뒤가 되더라도 미리 좀 선행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보이는 걸 하다 보면. 그래서 공동 특허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돈을 지금은 아닌데 과거에 어떤 걸 엄청 많이 벌었냐면 30년 전에 우리가 온라인에서 쇼핑을 할 때 카드 등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다음에 그냥 비밀번호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데 그 전에는 매번 카드 번호를 입력했어. 근데 아마존 해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자주 쓰는 카드 등록처럼 해놓고 결제만 하면 되게 특허 그걸 냈어. 그 특허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쇼핑몰에 다 걸려서 아마존이 초기에 그걸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에도 보면 별 얘기도 안 지만 좋습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네. 그런 특허를 억지로 낼 필요가 없고 네, 네. 이거는 우리가 먼저 예, 잡아야 돼요. 억지로는 네, 그런 거는 보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아까 네. 물어보려는 제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잘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베이리어 프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 목적성보다는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A안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B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챗봇을 활용해서 어떤 서류를 뽑아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이걸 발급해야 되는지 같은 간단한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1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줘서 전체적인 행정 업무 프로세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챗봇 시스템을 일단 제안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민원 발급기에 문서를 인식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거기에 AI 문서 분류를 좀 더해서 좀 더 확실하고 효율적으로 그것을 검색하고 그다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린 3가지 안 중에 필요하신 부분 일단 이번에는 네. A 쪽으로 A 안으로. 한 거고. 네. 지금 저거 마지막 거 관련해서는 네. 우리 그 통합 민원 발급기의 그냥 기능 중에 하나예요. 통합 민원 발급기가 문서가 출력을 하면 이제 무슨 문건인지 확인해서 직인을 어디 찍을까 그 찍는 방법도 어차피 롤러에 이제 저희가 프린트에서 나오는 종이를 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직인하고 첨부하고 찍는데 네. 위치에 따라서 이제 직인이 좌우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찍는 타이밍을 조정해서 세로 부분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 줄 알아야 이 직인을 여기에 찍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거를 한번 여쭤봤던 건 이제 그런 문서 종수가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그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진짜 그냥 사진 예전에는 이제 수풀 거기다가 거의 사진도 그 웹에 있는 PDF 우리 미리 보기 정도밖에 제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웹건 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서가 추가될 때 좀 손쉽게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문서 분류를 인식을 좀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던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실제로 이제 메인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적어요. 그래서 예 A로 저는 일단은 좀 집중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런 방법을 쓰는 분들이 이런저런 불평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더 불편하고 더 빠르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그게 사용 편의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걸 혹시 AI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이건 사업이 반영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뭐 베리어 프리 그를 넘어서 하는 뭐 사업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 업무를 진짜 하고 있는 사람이 AI를 개발하면 그게 최상의 상태일 텐데 그렇게 지금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그런 사항들, 뭐 이거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항들을 우리 개발자한테 저희한테 충분히 얘기해 주시면 그게 좀 더 완성도 높은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좀 됩니다. 그런 걸 좀 많이 해줬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일을 해야 되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가 AX 창의학생 개발 과제가 있어요. 그 공공을 정하는 네. 게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과제들은 좀 지정 과제들이고 네. 이런 걸 만들려고 딱 너무 픽스돼 있어. 근데 그거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의 결과는 에리틱스 사업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는 좀 정해줬지만 그 안에서 자유도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걸로 바꿔요. 예.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AX 혁신기업 창의기술 개발 사업 있고 ICT 전략문화
R&D 바우처 지원 사업인데 이제 후자는 좀 예산 자체도 좀 적고 이거는 이제 전문 연구기관이 좀 들어오라고 컨소시엄 구성이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NATX 다음에 좀 뜬금없이 연구기관을 넣고 좀 부색이 두 번째요. 예, 오른쪽도 있습니다. 근데 왼쪽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이니까 저희가 중앙기관이 되고 NATX가 중견기업이니까 이제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이 바로 되고 예산이 가제당 이제 1년, 2년, 올해 내년 합쳐서 6억 한 5천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일부는 이제 NATX 지원을 직접 받으시고 일부는 저희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받는 지원금이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받는 게 있고 내년에 받는 게 있으면 올해 받는 지원금만큼 일단 저희가 견적을 좀 줄여드리는 그런 부담을 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무관한 게 또 NATX가 직접 받는 지원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좋죠. 좋고 근데 이거를 저 쓸 건데 잠깐 위로 올려. 여기 취지가 AX 혁신기업 창의기술 취지가 딱 저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잘 읽어야 돼. AX 혁신기업 주도의 자율기획형 R&D 지원으로 그러니까 자율기획이라는 거는 이제 니네가 네. 좀 잘 좀 이러는 거예요. 새로운 AI 제품 서비스 창출 등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딱 이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NATX가 기존 제품이 있고 우리가 쭉 말한 거를 반영해서 이제 신제품 나오죠. 신제품 나오고. 근데 항상 보면 얘 아니더라도 정보 가지가 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운 뭘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수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해오던 게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이번에 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가 수주가 보통 잘 되는데 이번 케이스가 딱 그런 거고. 그 다음 이제 내가 오늘 나온 시절 얘기할 거는 사업 계획서 쓸 때는 배려 풀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예. 쓰지 마.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 눈높이에서 얘기하면 배려 풀이라는 키워드가 박히는 순간 그러니까 옆길로 새는 거야. 이미 지금 그 NATX 배려 풀이 준비가 되어 있어. 인증도 받았고 이미 그거는 허들 넘은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더 잘하고 싶은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단어를 배려 풀이라는 단어를 박는 순간 심사위원들이 뭐 아직도 우리가 그 수준도 안 된 줄 알고 예. 그런 얘기만 시큰하고 뭐 내가 니네 배려 풀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왜 그런 얘기는 없냐 뭐 그러면 우리가 박 부장 가서 그게 아니고요 뭐 우리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 이제 그러다 시간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키워드 몇 개에 꽂히면 그 얘기만 장황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배려 풀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우리의 생각은 그 수준은 우리 넘어가 있는 거고 더 실질적인 의미의 배려 풀이 하자 그런 뜻이야. 배려 풀이는 단어 넣지 말라는 얘기고 그 다음은 뭐냐면 아까 주체기미 띄운 거에 보면 그 뒷부분 쭉 저 맨 밑에 저 17페이지 이게 제일 본연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거예요.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출력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서 뭐 음성을 하시든 대화를 뭐 손으로 누르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필요한 거를 찾고 편리하게 빨리 확실하게 뭐 못 찾고 이러지 말고 필요한 걸 찾고 필요한 걸 출력해 주는 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편의를 주는 거. 이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제 쓸 때도 기존 방식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부분을 하면은 이 본연의 기능이 더 확실해진다. 주안점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쭉 가자는 거죠. 이게 1번이 되어야 되고 제가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대화형 UI 전환 얘기도 그 맥락으로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형이고 아니고 자체도 앞에 이제 보시면 본연의 기능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렇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그리고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로 기존에는 폐쇄방에만 있었는데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가서 더 이렇게 앞단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메일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소버린 AI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걸 알고 계시는데 소버린 AI라는 말이 왜 튀어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 데이터 센터고 막 LLM이 돌고 있는 그 서비스 근간이 막 미국에 서버 있고 막 이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거에 의존하다가 미국이 요즘 미국이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얘네가 쥐들 뜻대로 안 된다고 막아버리면 억통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맞는 말이잖아 또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효율을 따지면 그냥 그게 최고는 맞는데 각각의 나라가 안보 차원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라든지 LLM이라든지 좀 자체적으로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써버리네. 그 말이 이건 약간 식량 안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100% 수입에 의존했다가 그 나라가 안 주면 우리 쫄쫄 굶는 것처럼 그게 소버린 AI야.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명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런 사업들 막 해. 그래서 내가 왜 이 설명을 드렸냐면 소버린 AI라는 명분을 빼고 보면 사실 그건 되게 비효율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만들어져 있는 제미나이나 챗GPT를 그냥 쓰는 게 최고인데 효율만 놓고 보면 소버린 AI 생각하면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 보거든. 의견을 갈려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는 나 개인은 소버린 AI를 고려한다 해도 그걸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나라 예산을 들여서 우리나라만의 LLM을 만들고 있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우측에 그런 거랑 연계시킬 수 있잖아. 그럼 정부 기조에 맞춘다는 얘기야. 좀 그런 식의 표현도 좀 예. 자, 그리고 본부장님이 좀 더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실제 꼭 과제가 아니더라도 좀 실제로 개발하는 요 워크스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기대라든지 아까 얘기하면서 중간중간에 대부분 주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처음 시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맞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발하고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연구원들 연구소에도 이게 자기가 이제 개발 연구 있는데 그냥 너무 편해요. 사실 불편함을 못 느껴.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지 다 알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노인들이 막 이건 저건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안 써본 분들이 뭐 이제 주변에 가면은 뭐 공건초봉 같은 경우는 무료도 많이 있거든요. 500원씩 받는 데도 있긴 하지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등본 하나 띄더라도 딱 바로 넘어가면 뭐 주소 최근 5년간 뭐 포함 미포함에 뭐 사실 엄청 많아요. 이게 저도 이거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고 이거는 언제 뒷자리 안 보이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런 것들도 조금 편하게 뽑을 수 있는 개선사항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하고 그런 거랑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은 저는 이쪽에다가 저희 연구소에 놓는 그렇지. 발급기를 하나 예.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저희 공부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아마 발급 전까지는 될 거예요. 실제 나오지 네, 나올 수는 없고 아니면 그냥 테스트용으로 거기만 가짜로 돼도 그냥 좋죠. 뭐할 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한번 점수도 많고 하니까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될지는 오히려 안 써보신 분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관점을 생각을 못했는데 되게 통찰력이 이런 것 같아요. NTX에 계신 분들은 이제 연중 계속 그걸 했으니까 개발 이게 왜 그 집에서도 불 끄고도 막 화장실 불 켜고 막 그러잖아. 거기 20년 사니까 막 온수물도 막 눈 감고도 틀고 그렇죠. 근데 이제 손님이 딱 오면 뭐 불 못 켜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 그런 얘기가 어디서 들었는데 영화 제작도 그렇다는 거야. 영화를 1년 동안 찍으면 그걸 계속 보니까 재미가 있지도 않고 재미없지도 않은데 딱 영화 다 만들었고 시사에 딱 띄웠을 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빵 터지면 그게 재밌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영화 감독은 저희가 몇 년을 그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뭐 100번씩 찍고 이래니까 이거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제3자 입장일 수 있죠.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 주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피드백을 우리가 해서 좀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네, 그런 부분이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과제가 언제까지지? 10일까지. 이게 일단 이제 저희가 과제 얘기 좀 국한해서 얘기해 보면 2월 10일 오후 3시까지예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항상 하루 전날에 제출 완료를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 9일 월요일까지 제출을 목표를 하니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사실 2주가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쓸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주관 기관이고 NTX가 참여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 만들고 NTX에 수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시제품을 만들 때 이제 NTX에서 커버해주는 부분은 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적으면 되고 또 그거만큼 또 정부 지원금도 어느 정도 할당해서 바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하는 부분 이렇게 이번에 좀 저희가 큰 틀에서 저희가 좀 구조를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또 이번 일단 과제가 되는 게 목표고 설명 안 되더라도 또 우리 이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해보려고. 그러니까 또그 2월 말 3월 초에 그 티파 과제가 있어. 그 중소벤처기업. 그러니까 이게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옛날 중소기업 그쪽에 과제가 많이 나오는데 걔네는 IT 과제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제조업을 염두에 둔 과제여서 사실 저희는 잘 안 들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가면 엄청 손해야. 그러니까 상대 경쟁사들은 다 실체가 있는데 우리는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니아나 나이파나 IITP 과제 이건 IITP고.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중소기업 과제를 가도 돼. 왜냐하면 제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IITP 과제를 하고 있는 거고 2월 말 3월 초에는 중소기업 과제가 더 예산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시도를 할 거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고 그리고 과제가 일단 이게 이번에 됐든 그때 되든 해서 그 구조로 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한 워크숍 중에 이제 과제로 커버되는 부분을 공지한 나머지는 이제 매출로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중에 좀 이따 김동원 대표가 얘기할 건데 뭐가 있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에 우리랑 캣벨이랑 NTX가 네. 뭐 AX 스프린트라고 하는 니아 과제 그 AI 옴부즈맨 뭐 이런 걸로 과제 수요 조사 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AI 이용해서 뭐 민원 상담해주고 그런 거. 오늘 얘기할 이거하고 좀 다른데 그걸로 혹시 과제 공고가 되면 그때는 우리 셋이 같이 들어가. 그러면 일단 과제 이제 여기다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키오프니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저희가 수시로. 계속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잠깐 근데 지금 김동환 대표랑 잠깐 얘기하려고 해서 잠깐 올라가서 일 좀 보고 있으면 네. 원래 같이 못하려고 했어요. 김동환 대표 먼저 좀 얘기해. 잠깐